(188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수질보전 대체 1권역, 수질보전 대체 2권역, 수변구역,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보게끔 되면 뭐가 있냐면은 환경정비구역이 있고 하수처리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개가 전부 다 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이 상수원보호구역은 다 묶여 있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금 뭐 지방에도 많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어디서 나면 수도권에 서울의 1,000만과 경기도의 1,000만, 2,000만 정도쯤은 대한민국 거의 반 정도가 팔당에 있는 상수원 갖고 지금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팔당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일 먼저 팔당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흘러들은 강이 있는데, 강이 북한강이 있고 남한강이 있죠. 그러면 북한강하고 남한강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 옆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만들어진 도시가 있죠. 이천시, 여주시, 광주시 뭐 이런 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만들어졌던 데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어야 될 것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만들어진 도시는 그러니까 수질보존 대책 1권역, 2권역으로 나뉘어서 1권역과 2권역은 나뉘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남한강 있고 북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남한강, 북한강에 500m까지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남한강, 북한강의 상류 13km에서 15km의 상류는 공장 설립 승인 지역이라고 만들어서 공장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내용을 보고 그런 공장을 설립한다, 못 한다고 하는 것이 공장 설립 승인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이게 환경정비구역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이라고 있죠. 배출 설치 제한지역이 아니라 이게 뭐지? 제가 하수처리구역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제가 경기도 광주에 처음에 이사를 갔을 때가 이게 90몇 년 될 거예요. 가서 시내를 이렇게 나가봤더니 아파트를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를 짓다가 골조만 만들어 놓고 중단하고 있더라고요. 1년은 안 짓더라고요. 그러면 골조만 만들고 중단했다는 얘기, 현대개발산업이 부도가 나서 망한 거예요? 아니죠. 봤더니 보면 이렇게 수질보전 대책 1권역에 개발을 못하게끔 할 수도 있지만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배수 시설이 만들어진 것이 아까 뭐야? 배수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질보전 대책 1권역이든지 2권역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토지 이용계획 확을 쳐봤더니 배수구역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집을 지을 때 정화제를 만들지 않고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직접 보내게끔 되는 겁니다. 배수구역. 그러니까 내가 상수원보호구역이든지 수질보전 대책 1권역이든지 2권역이든지 배수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해지된 겁니다. 건물을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끔 되면 환경정비구역이라고 있었죠. 환경정비구역이라고 있었죠. 이 환경정비구역은 어디에 있냐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만 지정이 됩니다. 이게 192페이지입니다. 환경정비구역 안에만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팔당 옆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이미 동네가 형성된 곳이 있죠. 그러면 그 동네에서 형성된 곳에서 하수 배 오물을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 내보내는 것을 환경정비에다가 하수 종말 처리장을 만들어서 환경정비구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은 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나오는 오물을 전부 다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
환경정비구역. 그러니까 환경정비구역은 반드시 뭐가 돼? 뭐 되냐면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서부터 집이 동네가 지어져 있는 것을 못 짓게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거기서 나오는 오너를 정화해서 내보내게끔 하다 보니까 거기는 집을 짓는데 규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환경정비구역. 그러니까 환경정비구역은 반드시 어디서만 지어낸다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만 지정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질보전대책 1권역, 2권역이 있죠. 자, 수질보전대책 1권역 전에 하수처리구역, 배수구역 이런 거 있죠. 하수처리구역이라고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 보면 하수처리구역 이렇게 되어 있죠. 하수처리구역 하는 얘기는 여기는 내가 하수처리구역이라고 하게끔 되면 누구든지 집을 지을 때 정화조를 만들죠. 정화조 안 만들어도 되고 하수처리구역으로 했다는 얘기는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시켜서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 내가 집을 지을 때 정화조를 안 만들어도 되는 지역이 뭐야? 하수처리구역입니다. 자, 근데 수질보존대책 지역이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뉘어지죠. 수질보존대책 2권역으로 나눈다. 자, 보면 수질보존대책 1권역이나 2권역도 5표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유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시 말하면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이게 뭐냐면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은 정화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정화조 자치를 못 만들게끔 하다 보니까 집을 질 때는 건축법과 정화조법을 적용받고 주차장법도 적용받고 소방법도 적용을 다 받아서 허가를 내는데 오수 정화조법에 의해서 집을 질 때는 거기에 규모와 면적, 용도에 따라서 정화조 설치를 얼마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정화조 설치를 자체를 못하게끔 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못 짓게끔 한다는 뜻이죠, 보면. 그런데 전량 공공하수 처리 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1권역이든 2권역이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든지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특별대책 1권역입니다. 수질보존 대책 1권역 이렇게 돼 있죠. 수질보존 대책 1권역인 경우에는 오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여기 보면 5조 1항 규모 이하, 5조 1항 규모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게끔 되면 5조 1항하고 2항입니다. 5조에 보면 건축 연면적 얼마? 4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업, 식품 적격업은 못 짓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질보존 대책 1권역에서는 400제곱미터면 약 얼마죠? 한 30평 이상의 숙박이나 식품 적격업은 못 짓는다 이런 얘기고 연면적 8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 건물로 800제곱미터면 얼마죠? 300평이 안 되는 한 250평 정도쯤 되죠. 그거는 1권역에서는 무조건 못 짓는 겁니다. 1권역에서는 용도 변경에 의하는 것은 관계변경에 적합한 경우에 허용한다. 그 다음에 오염 총량 관리 시행 수립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시군의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적용 대상 지역 등은 다시 말하면 우리 시에서는 오염 총량이 얼마다 하고 정해놓고 그 초과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안 해줄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제일 강한 거고 수질보존 대책 1권역인 경우에는 규제가 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필지를 분할도 안 해주고 분할이 돼 있는 땅에서 다시 말하면 용도 변경해서 집을 질 때는 신청이 6개 이전서부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특별대책 1권역에 주민등록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지에 한 필지에 하나의 주택만 허가를 내준다. 그 예전에 이렇게 수질보존 대책 1권역에 가서 개발업자들이 전원주택지 분양하려다가 망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허가를 안 내주니까 사도 인허가를 안 내주니까 집을 못 짓겠으니까 6개월을 전입을 하고 그 동네에 이사 와서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했는데 살아있다는 거 확인을 하는 걸로 됐더니
뭘 갖고 하나 봤더니 진짜 살았냐 안 살았더니 거기 뭐 신문 받아서 신문 뭐 요금 냈느냐 전화 놓고 당신 전화 요금 낸 당신 이름으로 나갔고 전화 요금 낸 게 있느냐 이런 것까지 주소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실질적으로 거주했다.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거주했다고 우기니까 그래 그럼 당신이 거주했으면 신문 봤을 거 아니야. 그 신문 당신 이름으로 낸 거 있어? 당신 전화도 썼을 거 아니야. 뭐 이런 그 당시 그 따지더라고요. 이권력 수질보전대책 1권력이 이권력인데 이권력은 생물학적 속량 20ppm입니다. 즉 얘기하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수질보전대책 이권력만 아무도 아닌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오수정화조법에 의해서 20ppm으로 떨어지는 정화조를 설치하게끔 되면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권력이나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집을 질 때는 몇 ppm을 떨어뜨리는데 20ppm을 떨어뜨리는 거나 이권력이랑 똑같은 겁니다. 수질보전 대책 이권력에서는 일반적으로 20ppm은 수질보전 대책 이권력이 아니더라도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때 하수 정화조가 20ppm 떨어지는까지 떨어지는 정화조를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권력과 일본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수변구역입니다. 수변구역은 상수원으로 남한강이 있고 북한강인데 북한강의 남한강 강변 옆에 500m까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됐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땅인데 수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건축법에 용도지역에 의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정화조를 30ppm으로 떨어뜨리는 조건입니다. 이게 얼른 보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감이 안 올 거예요. 대학 보면 제가 20ppm인데 내가 30ppm이라고 얘기하니까 감 잘 안 오신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반 집을 질 때 그러니까 5명 가족으로 해서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럴 때 20ppm 정화조를 사용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됩니다. 근데 30ppm짜리 정화조를 만든다고 하면은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가정 경우의 얘기인데 한 40평짜리 업무용 수질보전 그러니까 수변구역에 업무용 가게를 근생을 짓는다고 할 때는 정화조가 그 당시에 제가 봤더니 한 1,500이 들어가더라고요. 용량이 그만큼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정화조를 30ppm으로 만들게끔 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경기도 광주시에 살 때가 수변구역에 살았거든요. 수변구역에 살았는데 우리 동네 사람 내가 집을 짓는 건설회사 사장이라는 걸 알으니까 나보고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지어준다고 나 뭐 토지 영역 떠지 않고 우리 동네다 보니까 무심코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어놓고 20ppm짜리를 써놨거든. 근데 그 검사를 준공검사 하는 애도 30ppm짜리 정화조를 여기 수변구역에 내놔서 안 하다 보니까 그때 그대로 20ppm짜리를 써가지고 통과하고 건축하고 준공이 난 적이 있습니다. 보면 그것도 담당 공무원이 실수한 거고 짓는 건물 짓는 저도 실수한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수변구역에서는 정화조를 30ppm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데 근데 사실은 뭐 때문에 했냐면 중간검사를 받을 때와 사용 승인을 할 때 내가 했더니 그 뒤에다가 가스통을 2개를 집어넣는 걸로 해서 한 1m 한 80 정도로 이렇게 높게 창고를 하나 만들었더니 와서 이렇게 보더니 그거 없애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없애라고 그거 지정하고 가면서 정화조는 그 담당자도 못 본 거야. 자, 수변구역은 정화조를 얼마로 만든다? 30ppm으로 만든다. 10ppm은 또 뭐예요? 10ppm은 있어 30ppm이라니까. 20ppm하고 30ppm이라니까. 아니 30ppm 아니라 10ppm. 20ppm, 30ppm이 10ppm. 내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저거를 줄여라 이런 뜻이죠. 보면 10ppm. 일반적인 20ppm, 여기는 10ppm.
공장 설립 승인 지역 한 것은 이거는 보면 남한강하고 북한강의 상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류에다가 공장을 질 때는 인허가를 받아라 이랬는데 유화거리 10m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공고된 경우에 얼마? 유화거리 10km, 취수 물건인 거는 10km, 15km 뭐 이렇게 보면 1km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공장을 짓느냐에 따라서 공장에 따라서 폐수를 방출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다시 말하면 남한강이나 북한강의 상류에 공장을 질 때는 이런 공장은 인허가를 내줄 수 있고 이런 공장은 인허가를 내줄 수 않다 해갖고 공장을 설립할 때는 그 공장을 승인을 받아라. 이런 것이 공장 설립 승인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제가 203페이지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특별대책 1권역, 2권역, 수변구역 해갖고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걸 내가 찾아서 다운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상수원보호소 입지 불허 이렇게 많고 1권역에서 뭐뭐 조건이 있고 2권역이 있고 수변구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은 안 된다. 수질보존대책 1권역에서는 400제곱미터 이상의 그 유흥음식점은 안 되고 일반 건물은 800제곱미터 이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주택을 질 때는 6개월 이상 전 가족이 6개월 이상 전입하고 살고 있었어야지 된다. 이게 1권역. 2권역은 그냥 20ppm 이상으로 만들면 된다. 수변구역은 30ppm으로 만들면 된다. 환경정비구역은 오수정말 천혜자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환경정비구역은 건물을 짓는데 일반 근린이나 주거 건물은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구역, 거기는 내가 집을 지을 때 정화조를 만들어도 되지 않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수정말 처리장으로 집정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처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광주에 집을 안 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 짓고 있다가 거기에 하수정말 처리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준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아파트 건물을 같이 늦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수정말 처리장이 지어지니까 그 건물로 준공이 됐는데 제가 이사 갔을 때는 하수정말 처리장이 2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경기도 광주에만 해도 하수정말 처리장이 7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오수폐수실로서 규제를 받고 뭐 하던 것이 하수정말 처리장을 지으면서 많이 풀리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뭐 이천이든지 여주든지 수질보존대책 1권역으로 지정됐다가 거기서 돈을 들여서 그런 곳에 그 하수정말 처리장을 짓게끔 되면 그것도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정확하게 이해가셨죠. 그 상수원보호구역은 제가 얘기한 7개가 같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설명을 드리지 않고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개발행위 허가인데 개발행위 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 분할, 그 다음에 국유지 점용 또는 불화, 이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거기까지만 하게끔 되면은 그게 토지개발 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둘째 주서부터는 토지개발 2가 들어가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뭐를 한다고 그랬죠? 개발행위 허가는 인허가가 논의된다 그랬죠? 인허가 무슨 인허가죠? 건축 인허가죠. 다시 말하면 건축 개발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이 건축법을 알고 개발하는 거와 건축법을 모르고 개발하는 건 땅을 타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토지개발 2에서는 건축법이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하게끔 됩니다.